네, 대한민국 최장 해상 케이블카와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가지고 있는 목포 출신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의 확대 및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그 발열, 마른 기침, 숨가쁨, 가래, 두통, 근육통, 인후통 이 증상들이 이제 어떤 질병의 증상들인데요. 어떤 질병의 증상으로 보이시나요? 코로나에 집착하는 저희들은 코로나로 보이고요. 네. 코로나19의 증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플루엔자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증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전파 경로 역시 기침, 재채기, 비말, 접촉을 통한 전파. 이래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전파 경로 또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할 경우에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서울, 경기를 넘어서 대전, 충청, 전북, 광주를 거쳐서 지금 목포에까지 많은 지역에 확진자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문가들은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했던 대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증상이 거의 비슷하고 유행 시기도 비슷할 경우에 이 두 질병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른쪽은 코로나19 환자, 뭐 병원에 갔을 때 왼쪽은 인플루엔자 환자 이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그 증상을 가지고 바로 100%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섞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거의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더라도 이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 인플루엔자를 그래서 대비하는 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코로나19만 없으면 정상적인 시기에 정상적인 방법, 예상되는 방법으로 인플루엔자를 대응하면 되는데 올해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고요. 그래서 올해 인플루엔자 예산이 어느 정도, 그 예방접종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좀 추경에 올린 예산만 한 250억 정도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나머지 한 1,000억 정도가 있습니까? 기존의 그 인플루엔자 백신 사업비가? 네, 예산을 확인하면 되실 것 같고요. 네. 한편 이런 상황들이 이런 전문가들의 예측이 알려지면서 성남 같은 도시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에 대비해서 성남 같은 경우는 35만 명으로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을 확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있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재정 상태가 어려운 지방 도시들은 그냥 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재정이 어려워서. 이처럼 잘 사는 도시와 못 사는 지방 도시의 불평등이 실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생명권의 차별인지 사실은 저는 성남에 산다는 이유로 자기는 치료받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맞고 코로나19만 대응하면 되고 어떤 가난한 도시에 사는 가난한 시군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가 올지 인플루엔자가 올지 불안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거는 명백한 생명권 차별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김호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3천만 개 정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근데 그게 이제 양산 체제라든가 뭐 그걸 이제 조달 가능한 범위가 있을 테니까 일단 최소한 전국의 60에서 64세 즉 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정부 내에서도 김원희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진작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을 충분히 확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임산부라든지 소아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해오던 정부 무료 접종을 이번 추경에서는 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좀 더 할 더했으면 것은 좋겠고요. 60에서 64세의 중고령자들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튼 그 부분에 사실 제 욕심 같아서는 전국에 제가 물어봤더니 한 5천억 정도면 전 국민 다 맞출 수 있대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양산 체제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양산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를 늘려 잡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김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백신 생산에는 적어도 4, 5개월 전에 주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을 과도하게 준비해 두면 이제 폐기해야 되는 낭비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국민들이 자기 돈을 사비를 들여서라도 백신을 맞겠다고 요구하는데 백신이 부족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되는 그 백신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조사 중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실제로 국민들이 몇 명이나 백신을 맞을 것인지 의향을 물어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서 파악되는 수요에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백신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백신을 생산하지만 또 해외에서도 수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조금은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수요가 얼마만큼 실제 공급과 맞아떨어질지는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원 의원님 중요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남인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